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소방 원격학원에서 소방공무원 강의를 진행하는 이종우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 이제 형식 승인에 대한 걸 받고, 성능 인증은 형식 승인 내용을 성능 인증으로만 바꿔주시면 돼요. 아셨죠? 내용이 대부분 다 유사합니다. 자, 근데 여기 40조에 가보면 성능 인증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제조자나 수입자 등의, 자 보세요, 요청이 있는 경우만 하는 거예요. 무조건 하는 게 아닙니다. 성능 인증은 이것도 청장에 실시한대요. 그래서 이런 소방용품에 대해서는 성능 인증을 할 수 있다. 근데 이 소방용품은 따로 정해져 있어요. 유리법에서 정하지 않고 성능 인증 대상 물품은 따로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 가지고 와서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하셨죠? 그래서 성능 인증을 할 수 있다. 무조건 해야 된다는 아니에요. 근데 성능 인증을 받은 사람도 뭐를 받아야 된대요? 제품 검사를 받아야 된대. 자, 형식 승인 받고 제품 검사 받아야 된다 그랬죠? 형식 승인 받고 뭐 받아야 돼? 제품 검사 받아야 돼요. 성능 인증의 대상, 신청, 방법 및 성능 인정서 발급에 관한 사항과 제품 검사의 구분, 대상, 절차, 방법, 표시 및 수수료에 필요한 사항은 뭘로 정한대요? 행안부령으로 정한다. 성능 인증 및 제품 검사 기술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청장이 정해서 고시한다. 청장 고시. 제품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은 성능 인증을 받았다는 표시를 하거나 제품 검사에 합격했다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되죠. 제품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 표시를 하지 않으면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진열도 안 되고 사용, 이거 형식 승인에 그대로 있었잖아요. 이것도 형식 승인에 그대로 있던 내용들인데 성능 인증으로만 바꿔주는 거예요. 지금 이름을. 아셨죠? 주어를. 됐죠? 그래서 이 내용도 아까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형식 승인이라는 걸 우리가 받고 제품 검사라는 걸 받아야 되는 내용이 아까 있었던 거고, 지금은 성능 인증과 제품 검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형식 승인을 성능 인증으로만 바꿔주면 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아셨죠? 그래서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되죠. 판매 목적 안 되고 진열도 안 되고, 그죠? 그리고 사용도 안 되고. 하나의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사항이 2가지 이상 결합되어 있으면 성능인증 시험을 모두 실시한다 그랬어요. 일부가 아니고. 그리고 하나로 내줄 수 있고, 성능인증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뭐 행안부령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거 뭐야? 뭐가 쓰러졌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능인증의 변경. 성능인증을 받은 사람이 형상 등의 일부를 변경하려면 이번엔 변경 인증입니다. 아까 형식 승인은 변경 승인이었죠? 여기는 변경 인증. 이 변경 인증에 대한 내용은 행안부령으로 정한다. 성능 인증의 취소. 성능 인증을 받았거나 제품 검사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면 성능 인증을 취소하겠다 또는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성능 인증을 취소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취소 사항 잘 보세요. 거짓 부정. 성능 인증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거짓 부정. 제품 검사. 변경 인증을 받지 않고 일부를 변경하거나, 그죠? 변경을 했대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 인증을 받았답니다. 그죠? 이랬을 때는 성능 인증의 즉시 취소에 해당한다. 즉시 취소 사유 정도 보시고, 얘를 형식 승인으로만 바꿔주면 돼. 이런 거 형식 승인으로만. 또 여기 갔을 때 이제 우리가 이런 것도 이제 형식 승인 중에 이제 변경, 아까 승인이었죠. 변경 승인. 변경 승인으로 바꿔주면 요게 또 이제 형식 승인에 가보면 똑같은 내용이 또 반복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근데 성능 인증은 아직은 크게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 시험 문제는 어디서 나와요? 형식 승인에서 나와요. 왜냐하면 형식 승인이 의무적인 거기 때문에 성능 인증은 약간 필요에 의해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A 회사에 소화기가 있고 B 회사에 소화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똑같이 형식 승인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 회사께 조금 더 성능이 뛰어나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요청을 해서 우리께 더 뛰어나다라는 걸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성능 인증이라는 걸 통해서. 그냥 그렇게 가볍게 보고 가십시오. 43조 우수품질 제품에 대한 인증. 형식 승인 대상 물품 중에, 형식 승인 대상 소방용품 중에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을 하면은 우수품질 인증 해줄 수 있대요. 누가? 청장이.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장에게 신청한다. 소방용품에는 우수품질 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그죠? 유효기간은 몇 년? 5년. 이런 거 잘 보십시오. 유효기간 5년. 청장
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취소할 수 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품질 인증을 받은 경우는 취소한다. 그죠? 근데 이것도 한 번도 나온 적 없습니다. 아직. 다음 44조. 그럼 우수품질 인증으로 인증받은 소방용품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주겠냐? 이런 혜택을 준대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에게 건물을 신축, 증축, 개축을 할 때 만일 소방용품을 변경하거나 또는 새로 놓는다. 그러면 우선 구매 사용하도록 노력을 하래. 그치? 이런 기관에서 우수품질 인증 제품을 우선 구매 사용하도록 노력하래요. 그래서 이런 거 물어볼 수는 있죠. 그죠? 요 기관 종류 이런 것들 물어볼 수 있으니까 한 번 정도 여러분들 체크를 좀 잘 해주시면 좋고 45조 제품 검사 후 수직 검사 등 자, 청장은 소방용품의 품질 관리를 위해 필요하면은 이미 유통 중이더라도 그 소방용품을 다 리콜해서 검사할 수 있대요. 청장이. 우리 자동차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동차도 예를 들어 내가 이미 다 생산 중이고 이제 판매 중인 자동차가 있는데 정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면 그거 다 리콜 시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청장은 수직 검사 결과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대요. 그러면 제조자나 수입자에게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교환, 폐기, 판매 중지를 명령하고 형식 승인이나 성능 인증을 취소한답니다. 소방용품의 회수, 교환, 폐기, 판매 중지 명령을 받은 제조자 및 수입자는 해당 소방용품이 이미 판매되어 사용 중이면 구매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회수 또는 교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청장은 회수, 교환, 폐기, 판매 중지를 명령하거나 형식 승인, 성능 인증을 취소했으면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 홈페이지에 공표를 해라. 이 내용도 아직은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은 없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 가보면 제품 검사 후 수집에 관련된 내용이 또 들어가 있고 자, 다음 기출문제 뭐 형식 승인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네, 요거는 예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형식 승인을 받지 않으면 판매를 위해서 소방용품을 진열도 못하고 그죠? 판매 목적으로 진열. 그러니까 여기 가보면 형식 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진열하거나 판매죠. 판매. 이거 오타가 들어갔네요. 뭔가 이상해서. 그리고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그죠? 이거 판매입니다. 판매. 이거 이제 오타가 났네요. 제가 몰랐네. 답은 제대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 해설이 판매라고 들어가야 되는데 잘못 들어가 있네요. 그죠? 정답이 1번입니다. 1번. 2번. 소방시설 설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형식 승인 및 성능 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올해 이게 나왔습니다. 형식 승인을 받은 자는 제품 검사를 받아야 되고 행안부령으로 다 정한다 그랬죠. 이런 거. 3번. 하나의 소방용품의 성능 인증 사항이 두 개 이상 들어가 있는 경우는 이거를 함께 실시하고 마지막에 인증할 때는 하나로 한다 그랬죠. 그죠? 됐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더라.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 한 번 정도 체크를 좀 잘 해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챕터 6 보칙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청장은 제품검사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제품검사 전문기관이에요. 형식 승인 전문기관이 아니고 자 지정할 수 있다. 근데 보통은 이 형식 승인이나 제품검사 성능 인증이나 제품검사 그죠? 얘네들이 하나씩 세트죠. 얘네들이. 맞나요? 이거를 보통 어디에서 실시하냐면 여기서 실시합니다. 왜냐하면 청장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술원에 보통 위탁을 하거든요. 근데 기술원에 위탁하지 않고 요거를 전문기관으로 우리가 지정을 받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기술원이 아닌 곳에서 제품 검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아래에 있는 어떻게 보면은 요건을 다 갖춰야 된대. 그 기관이. 그래서 다음 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그래서 여기가 보면 과학기술 분야 뭐 정부 출연 연구기관. 그죠? 저 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뭐 공공기관. 소방용품의 시험 검사, 연구를 주된 업무로 하는 뭐 비영리 법인. 읽어보세요. 국가표준기본법 23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뭐 시험 검사기관.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검사 인력 및 뭐 검사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네. 기관의 대표자가 뭐 결격사유에 이제 해당하지 않을 것. 전문기관의 지정이 취소되면 뭐 2년이 경과하였을 것. 네. 한 번도 나온 적 없습니다. 전문기관 지정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행안부령으로 정한다. 청장은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 품질 향상 제품 검사의 기술 개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은 뭐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타당한 의무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 네, 읽어보세요. 뭐 실시 현황을 청장에게 보고해야 된대. 전문기관은 제품 검사를 하면 청장은 전문기관을 지정하면 전문기관의 제품검사 업무에 대한 평가도 가능하고 제품검사를 받은 소방용품에 대해 확인도 할 수 있다. 청장은 전문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거나 확인검사를 실시하면 공표를 해라. 청장은 확인검사를 실시하면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대하여 확인검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네, 읽어보십시오. 자, 전문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청장은 지정을 취소하거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요 정도. 즉시 취소, 거짓 부정 지정받은 경우. 네, 청본서는 안전관리를 위해 뭐 전산 시스템을 구축 운영한다. 이거 읽어보세요. 시험 문제 나왔던 건 요거 49조. 자, 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청문을 해야 되는데 청문. 관리사 자격 취소 정지, 관리업 취소 정지. 이거 꼭 알고 계세요. 형식 승인 취소 중지, 제품 검사 중지예요. 중지. 이거 정지로 바꿀 수 있으니까. 아셨죠? 그리고 성능 인증이 형식 승인은 취소가 있거든요. 그럼 성능 인증도 취소가 있으니까 여기도 제품 검사 중지가 있을 것 같은데 없습니다. 이거 제품 검사 중지 이런 식으로 넣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우수 품질 인증의 취소. 이 인증 취소는 인증 정지는 없죠, 여러분들. 인증 정지가 어디 있어, 그치? 인증은 정지나 중지가 없습니다. 취소되면 그냥 취소되는 거예요, 이거는. 기관의 취소나 정지. 이건 취소 정지 있죠,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 다 취소 정지, 취소 정지, 취소 중지, 취소 정지 들어가 있는데 얘네들이 정지나 중지가 안 들어가 있다라는 거 잘 체크해 두시고요. 왜냐면 그렇게 껴놔서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요.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 위탁. 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이나 시, 본, 서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48조에 가보면 기술기준이라는 게 나와요. 기술기준. 얘에 대한 관리 운영 권한을 국립소방연구원장에게 위임한대요. 요거 하나 체크해 주십시오. 국립소방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이항, 자, 청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한대. 자, 기술원에 위탁하는 업무예요. 누구요? 기술원. 그래서 방염 성능, 방염에 대한 거, 방염 검사. 아시죠? 방염 검사. 그리고 형식 승인, 동그라미, 성능 인증, 선능 인증, 우수 품질 인증. 자, 그래서 방염, 형식, 성능, 우수 다 어디서 한다? 기술원에 위탁을 하는 거예요. 기술원에. 아셨죠? 그래서 여기가 보면 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라고 나와 있는데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는 뭐 여기가 보면 방염 대상 물품에 대한 방염 성능 검사를 얘기한대. 근데 뭐 설치 현장에서 하는 건 제외. 왜냐하면 설치 현장에서 하는 요 합합 목재는 시도지사가 한다라고 했으니까 뭐 요거는 제외. 그리고 청장은 제품 검사는 따로 보아요. 여기가 보면 청장은 제품 검사죠. 제품 검사. 아까 제품 검사는 없었잖아요. 그 제품 검사는 보통은 기술원에서 하지만 제가 아까 어디가 있다 그랬어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랬죠. 그 전문기관에도 위탁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5항 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내용이 있는데 뭐 점검비, 그리고 동그라미, 관리사증, 발급, 재발급, 점검능력 평가, 뭐 데이터베이스 이런 거, 점검비 산정 공표, 관리사증, 점검능력 평가 공시,
데이터베이스 구축 운영 이런 것들 위주로 조금 잘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위미탁에 대한 내용도 있어요. 위위미탁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아직은 시설법 위위미탁은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자, 청장은 건축 환경 및 화재 위험 특성 변화 추세 연구에 관한 업무를 화재 안전 관련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네, 읽어보십시오. 나머지는 넘어가겠습니다. 수수료 이런 것들 안 보셔도 됩니다. 조치명령 등의 기간 연장. 다음 각호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이행명령을 받은 관계인 등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치명령 등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조치명령 등을 명령한 청본서에게 나 이거 잠깐 연기 좀 해달라라고 할 수 있대요. 조치명령이나 또는 이행명령에 대한 거. 읽어보십시오. 뭐 시설조치명령, 피난시설 방화구역 방화시설에 대한 조치명령, 재거나 검사 조치명령, 이행계획 조치명령, 형식 승인을 받지 아니한 수거 폐기 교체 등의 조치명령, 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회수 교환 폐기 조치명령 등등등등. 그리고 청본서는 연기 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치명령 등의 이항기간 내에 관계인 등에게 꼭 알려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꼭 알려줘라. 네, 됐습니다. 자, 49조. 그래서 기간 연장 나와 있죠. 기간 연장, 사유, 재난, 소유권 변동, 질병사고 장기 출장 이런 건 좀 다르죠. 그죠? 사람 관계인이 여러 명이 있어서 조치명령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경우. 그리고 이건 원래 있었고 부도, 도산. 그죠?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여기 쭉 읽어보면은 뒤에 가보면 페이지, 다음 페이지 가보면 얘는 5일이에요. 그죠? 보통 연기 신청이 다 3일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5일이다. 5일. 그리고 여기가 3일. 통지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됐죠? 근데 여기서는 기출이 청문밖에 안 됐어요. 아셨죠? 시설법상에서는. 이 신고포상금은 우리 파파라치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소방법을 위반한 사람이 있으면 이거를 찰칵찰칵 찍어가지고 신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고. 그럼 돈을 줘요. 소방시설을 설치 관리를 제대로 안 했다거나 폐쇄 차단을 했다거나, 요게 이제 소방시설에 대한 폐쇄 차단을 얘기하는 거고, 요게 이제 방화시설이나 방화구획 이런 것들에 이제 뭐 예를 들어 복도에다가 물건을 쌓아 놓는다던가 계단실에 물건을 쌓아 놓는다던가 그런 행위를 하면, 그죠? 우리가 신고를 한대 사람들이. 그럼 신고를 받으면 신속하게 처리하고 신고자에게 통지하고, 포상금 지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예상대에서 본서가 포상금 지급을 해줘요. 그래서 예전에 이 파파라치가 유행을 했다니까 한번 소방에 대한 게 이게 돈이 돼가지고. 근데 지금은 이제 소방법을 잘 지키니까 대부분. 예전에 진짜 안 지킬 때. 그래서 요거 사진 잘 찍는 방법이라 이런 거 학원도 있었어요. 학원. 포상금에 대한 거. 그거를 할 걸 그랬나. 근데 지금 했으면 여러분들 거의 뭐 돈 벌 게 없죠. 지금은 워낙 많이 잘 지켜지고 있으니까. 하여튼 이런 게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또 뭐 10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통지한다. 근데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시험지에 나오기 좀 어렵지 않을까. 청문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나중에. 아셨습니까? 그래서 청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을 때 뭐 이거 4번. 설계업 방역법은 여기 시설법상에 들어가 있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우수 품질 인증의 자격 정지 이후 취소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이런 내용들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우리 챕터 7. 네, 벌칙 마지막 이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56조 너무 중요하죠. 제가 큰 벌칙은 꼭 알고 계시라 그랬는데 이 56조에 대한 벌칙이 올해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요거는 꼭 보셔야 돼요. 그럼 지금 여기 갔을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폐쇄 차단 등의 행위를 했대. 소방시설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근데 이 행위만 해도 5년에 5천이네. 뭐만 해도? 행위만 해도 5년에 5천이네요. 그죠? 그래서 소방시설에 대한 폐쇄 차단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맞죠? 잘 보셔야겠죠. 5년에 5천. 자, 근데 만약 결과가 상해로 나왔대요. 그러면 7년에 7천. 사망에 이르렀답니다. 10년에 1억. 그죠? 점점 가중이 되는 거죠.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가중이 되더라. 됐나요? 그래서 요거는 꼭 보셔야 돼. 꼭이야. 여러분들 요거는. 그래서 요거 잘 보시고. 자, 57조 벌칙입니다. 이제 3년에 3천. 그래서 여기 가보면
조치명령 위반자가 나와요. 요게 소방시설법상의 조치 또는 이행명령 위반자거든요. 시설법상의 조치나 또는 이행 명령 위반이 나오죠. 그죠? 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러니까 모든 소방시설법의 조치 이행명령 위반은 다 얼마예요? 3년에 3천입니다. 그리고 관리업에 등록을 하지 않고 원래 시도지사한테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해야 되지만 안 했대요. 그리고 보세요. 형식 승인을 안 받았대요. 원래는 그러면 제조 자체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형식 승인을 받지 않고 제조 수입 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 승인. 그죠? 자, 그리고 제품 검사를 받지 않았대. 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 검사를 받았대요. 그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소방용품을 판매 진열하면 안 되는데, 그죠? 공사에 사용했대. 그럼 이게 뭐냐면 내가 형식 승인을 받지 않거나 또는 이제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변경 승인을 받지 않으면 절대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랬죠. 판매, 진열, 공사에 사용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근데 그걸 위반해서 했대요. 자, 그리고 나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번에는 성능인증이네요. 제품검사, 성능인증, 제품검사. 또 제품검사를 받지 않거나 합격 표시를 하지 않은 소방용품을 판매, 진열하거나 소방공사에 사용한 자.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성능인증에 대한 거죠. 이 두 개는. 두 개는 성능인증에 대한 거고, 위에 여기 얘네들은 형식 승인에 대한 거고. 그죠? 됐죠? 자, 그리고 45조 3항을 위반하여 구매자에게 네, 이런 것들 읽어보시고요. 됐습니까? 요게 3년에 3천짜리. 자, 1년에 1천. 점검을 안 했대. 그지? 스스로 점검을 안 했대. 대여. 됐습니까? 이중취업. 영업정지 기간 중에 자격정지를 처분받았는데 관리사 업무를 계속했대요. 또 증이나 수첩 대여. 영업정지 기간 중에 관리업의 업무를 했대요. 그죠? 그리고 여기가 보면 형식 승인이나 제품 검사에 대한 게 또 나오죠. 그죠? 여기 성능인증까지, 여기 변경인증까지. 그래서 제품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제품의 합격 표시를 잘못한 거죠. 합격 표시를 하면 안 되는데 한 거죠. 그죠? 위조, 변조. 그리고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제품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 합격 표시를 하거나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 제품 검사에 합격했다는 표시를 위조, 변조, 표시를 합격을 못했는데 표시를 하거나 또는 위조, 변조가 여기 다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변경인증, 형식 승인, 변경 승인 1년에 1천에 들어가 있습니다. 약간 3년에 3천과 조금 구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리고 59조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일단 요거는 요 정도. 방염 성능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물품에 합격 표시를 하거나 합격 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한 자. 여기 읽어보세요. 요거는 예전에도 한 번씩 나왔었어요. 계속. 300은 저 정도 보시고, 자, 요 과태료가 좀 많습니다. 거기 가보면. 자, 먼저 1호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가보면 소방시설을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설치 관리하지 아니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설치 관리하지 않으면 당연히 거기 갔을 때처럼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 과태료가 시험 문제가 또 잘 나와요. 요 300짜리가. 요거는 꼭 보셔야 돼 하셨죠. 그래서 요게 세부 기준이 또 잘 나오는데 세 가지로 나눠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기준이 있고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기준이 있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기준. 그러니까 100만 원 과태료, 200만 원 과태료, 300만 원 과태료. 그래서 우리가 과태료 개별 부과 기준이 다 따로 있다 그랬죠. 요게 부과 기준, 개별 부과 기준으로 시험 문제가 잘 나와서 요거는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1년 이내에 2회 이상을 관리 안 했대. 이상 관리 안 했대. 그럼 얘가 100짜리에 100.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고장을 방치해놨대요. 고장난 걸 알고도 그냥 방치를 했대. 요게 200. 아예 설치를 안 했대요. 요게 300. 제일 센 거. 됐습니까? 네, 이런 것들 좀 잘 보세요. 자, 다음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 관리했대. 임시 소방시설 설치 관리를 안 했대요. 요게 300. 피난시설, 방화구역, 방화시설의 폐쇄, 훼손, 변경 등의 행위를 했다. 요거 앞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었는데 요게 횟수에 따라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요거 잘 보시고 횟수까지 보세요. 요거는 기본은 300이지만 그리고 요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과태료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잖아요. 근데 여기 실제 부과는 200이에요. 하셨죠? 요런 게 한 번씩 있다 그랬죠? 요런 것들 한번 잘 보시고. 자, 얘네들은 횟수 따로 없습니다. 300. 나머지는 네, 읽어보십시오. 나머지 뭐 엄청 많은데 읽어보십시오. 이게 횟수에 따른 게 다 있긴 해요. 뒤에 가보면 다 있는데 뭐 요 과태료 부과건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그때 한번 요게 뭐 2분의 1, 뭐 여기 가보면 체크할 게 여기 가보면 이런 거 한번 체크하시고 감옥에 1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에 횟수 늘린다.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가보면 부과권자는 2호 개별 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 이내에서 줄여서 부과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감경 기준 같은 거죠. 그죠? 감경 기준.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리고 여기 개별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개별 기준이 좀 많죠. 그래서 제가 아까 꼭 보라고 한 게 요거 꼭 보시라고. 그래서 방치했을 때 200, 설치 안 했을 때 300, 이런 거. 그러니까 방치한 경우가 뭐가 있는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100, 200, 300짜리 아까 제가 얘기했고, 얘가 아까 300만원 이하라고 들어가 있지만 실제는 200이다라고 제가 얘기했었죠. 나머지도 엄청 많아요. 뭐 점검 결과를 보고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기간이 있죠. 그죠? 기간이 있죠. 네. 한 번씩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올해 시험에 이게 나온 거죠. 시설법상 벌칙. 근데 여기 이제 보시면 자 봐봐요. 1번 변경 승인을 안 받았대. 이게 1년에 1천짜리거든요. 변경은. 근데 지금 3년에 1,500 이거는 잘못된 거죠. 왜냐면 제가 보통 1년이 1,000만 원씩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잘못된 거거든요. 5년에 5천 됐네요. 행위를 한 자. 이런 것들이 다 얼마짜리다 이게? 300짜리 300짜리. 300만 원 이하의 벌금,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런 것들 기출이니까 한 번 정도는 꼭 보셔야 돼. 그러니까 벌금이 보기 싫으셔도 나중에 꼭 한 번 정도는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다음에 가보면 이제 뭐가 나와요? 위험물법. 자, 파트 2가 나오고요. 그리고 파트 3가 나와요. 여러분들 파트 2는 위험물법. 그죠? 약간 학계론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기는. 왜냐하면 처음에 지정수량이나 위험등급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그거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거고, 그리고 마지막 파트 3가 이제 시행규칙 별표거든요. 위험물. 그래서 그 시행규칙 별표는 제가 별도의 프린트를 가지고 수업을 할 겁니다. 아셨죠? 책으로 본다기보다. 그래서 여태까지 나왔던 거 위주로 해서 제가 요약된 거 만들어서 그걸로 수업을 할 거예요.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선별적으로 하고 여러분들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요 이건도 마무리를 할 겁니다. 아셨죠? 그럼 파트 2에 가보면 위험물법이 나오는데 올해 여기 위험물법과 규칙까지 다 합쳐서 6문제 경채 기준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시험 문제가. 챕터 1부터 챕터 7까지 쭉 있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시행규칙 별표라는 부분을 제가 따로 빼서 어디다 만든 거냐면 파트 3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하고 이제 같이 얘기를 할 거고. 자, 그럼 위험물법 챕터 1에 가보면 이제 뭐가 나와요? 총칙이 나오죠. 그죠? 그럼 이 총칙은 우리 조금 쉬었다가 저희 위험물법 새로운 법으로 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